요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변화는 뭐냐? 한국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있다. 또 이 내년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번에는 아마 한나라당이 질 것 같다. 다음에 또 좌익 정권이 또 들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큰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의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고령화의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65세 이상 상당히 많으신데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한 10%입니다. 이게 한 40년 뒤에는 65세 인구가 전 인구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화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는 지금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보다 더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고령화가 많다는 것은 노인들이 많다는 뜻이죠.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노인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굉장히 침체한 나라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뭐 기반도 마찬가지고 마을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활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많으면은 그 사회가 침체됩니다. 침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요. 일본이 왜 이렇게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는 이유도 고령화와 관계가 있는데 한국도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이 좌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흔히 386 세대라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태어났고 198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30대 이것을 386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386이 아니라 486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40대가 됐는데 이 사람 밑에는 또 누가 올라오느냐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386 세대와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가 한 덩어리가 되면은 한국 사회가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졌어요. 20대, 30대, 40대는 386 세대와 정교조 세대입니다. 유권자 중에서 얼마냐 이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전체 유권자가 약 4천만 명입니다. 20대, 30대, 40대 합치면은 2,500만입니다. 4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명이 기본적으로 좌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한국 사회를 앞으로 왼쪽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끄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가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친북입니다. 친북. 김정일 베이스로 말려들어갈 것이다. 또 하나는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은 뭐냐? 주로 나누어 먹자는 겁니다. 갈라요. 좋게 말하면 평등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게으른 사람들한테도 뭘 주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가 생산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 에너지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 사회의 대세일 가능성이 있다. 대세라고 한다면은 한국은 지금이 우리 발전에서의 가장 피크고 앞으로는 계속 내려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갖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의 대세란 말을 흔히 써요. 역사의 걸음 대세라고 합니다. 역사의 대세란 것은 뭐냐 하면 5.16을 제가 예를 들면 5.16을 성공시키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협조를 했어요. 박정희, 김종필 이런 분들이 5.16을 꾸밀 때에 그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군 안에서 박정희, 김종필, 6.4 5기생, 6.4 8기생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왜 구경만 하느냐? 장면 정부가 위험하고 제대로 가만뒀다가는 공산당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그 혁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 총리는 혁명 업무가 진행된다는 정보를 알고도 수사를 시키는데 누구한테 수사를 시키느냐 하면은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한테 시켰어요. 근데 장도영 씨는 이미 박정희가 5.16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묵인했어요. 장민 총리가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서 이것을 조사해보라고 하면은 장도영 씨는 조사하는 척 하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총리한테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것은 낭설입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누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5.16이 났습니다. 그때 군을 지휘해야 될 사람이 장면 총리인데 이 사람은 총성을 듣고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은 수도원으로 도망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전화를 통해서 군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전화를 걸지 않고 3일 동안 세상하고 연을 끊고 가만히 있었겠습니다. 진압을 포기를 했습니다. 총리가 없어지니까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윤보선 대통령이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오히려 올 것이 왔다 해가지고 군사혁명을 사실상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문 사령관이 와가지고 진압군을 동원하자고 윤보선 대통령한테 거짓을 하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미군 방첩대가 여론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60%가 군사혁명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혁명이 아주 쉽게 됐습니다. 정보가 막 누출이 돼도 아무도 박정희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무혈혁명이 됐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중요한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쿠데타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뒤가 아주 살벌하게 됩니다. 피를 흘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피를 흘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혈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은데 박 대통령은 집권할 때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무혈 쿠데타가 됐습니다. 왜 무혈 쿠데타가 됐느냐 하면 이 쿠데타 음모가 역사의 대세를 타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거슬러는 혁명을 하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타고 역사의 흐름을 타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됐다.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해서 무혈 쿠데타 혁명이 됐기 때문에 집권한 박정희도 통치기간 중에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려면 보통 다른 나라는 몇십만 명이나 죽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게 한국처럼 박 대통령이 누구를 정치적으로 암살하라고 명령 내린 게 없습니다. 김재규가 부활을 시켜서 김형욱이를 암살하는 그런 경우는 하나 있습니다만 이건 박정희가 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유혈 없이 이런 큰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한국의 근대화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의 코스트로서 최대의 성과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코스트는 주로 사람 목숨으로 계산을 합니다. 소련의 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다. 1917년에 있었던 레닌이 지도한 사회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으로 그 뒤에 죽은 사람 계산을 하면 약 1억 명입니다. 1억이 죽었습니다. 1억이 죽었는데도 지금 러시아가 잘 삽니까? 대한민국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은 잘 삽니다. 최소의 투자로서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그것은 역사의 대세를 탄 혁명을 했고 혁명을 일으킨 그 주체 세력들이 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교안 선생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왜 공산당은 폭력적으로 통치를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산자이기 때문이다. 무산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무산자는 무식합니다. 무산자는 무식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을 다스리려면은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은 폭력적이다. 그러나 5.16을 주도한 세력들은 유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적게 흘리고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이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지금 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큰 위기가 왔다.